안녕하십니까. 밸류바인의 구자룡입니다. 트렌드와 마케팅에 관련돼서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서 트렌드를 어떻게 파악하고 또 어떻게 마케팅에 활용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소비 가치, 즉 소비의 가치 소비라고 하는 이런 트렌드들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었습니다. 이 가치 소비 트렌드를 실제 고객들이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그런 스토리를 텔링하는 그런 방법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치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스토리를 가치로 전달하는 이런 방법들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세 가지 이슈를 뽑아봤습니다. 가치 소비자 그들은 누구인가 하는 거하고, 가치 소비의 지속화가 되고 있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 소비 시장은 어떤 시장들이 있는지, 그리고 메시지를 바이러스처럼 퍼뜨리기 위한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치 소비가 무엇일까 하는 게 고민입니다. 오랫동안 있어 왔던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가치는 모든 것을 쏟아붓고 싶기도 하죠. 그리고 그렇지 않는 어떤 부분에는 전혀 신경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것들에는 알뜰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이런 소비 경향을 우리는 가치 소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우선 가격을 중요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를 우리는 가격 측면에서의 가치 소비라 그러고, 또 하나는 좀 더 감성적인 그런 차원에서 심리적인 만족 측면의 가치 소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치 소비를 단순하게 저가를 찾는 이런 소비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소비 행위를 통해서 소비자가 제품에 있는 기본적인 가치 이상으로 추가적인 어떤 가치를 원한다. 이런 것을 우리는 가치 소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가치 소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한 세 종류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 포미족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단어의 앞자리만 따면은 포미가 되기 때문에 포미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과 싱글, 그리고 여가, 편의, 고가, 이런 부분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포미족이고 대표적인 가치 소비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이 가치를 두고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다소 비싸더라도 과감하게 소비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제 이런 경향들이 더 높아지고 있고요. 1인 가구들은 주로 결혼보다는 자신의 취미나 즐거움에 따라서 소비 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룹은 솔로몬족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이라는 우리 판결 생각을 조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20, 30대의 젊은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20, 30대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무조건 값비싼 물건 이런 걸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때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게 판단을 내리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솔로몬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젊은 층에서 자기의 만족을 많이 추구하는 그런 제품군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urban 그래미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urban이라는 도시를 이야기해요. 도시에 있는 할머니들, 특히 젊은 할머니, 보통 우리가 50대, 60대의 여성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소비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품의 품질을 아주 꼼꼼하게 살피고 어느 정도 소득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유로운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자녀가 많지도 않고 그 자녀의 자녀 즉 손자 손녀 숫자 역시 상당히 작습니다. 그리고 보통 1인 가구 그러니까 1인 출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젊은 할머니들은 고가의 화장품이나 프리미엄 가전 시장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가치 소비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세 개의 한 집단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측면에서 포미족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20, 30대 젊은 층의 솔로몬족, 그리고 50, 60대 여성인 이 얼번 그레니족까지 해서 가치 소비를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의 집단을 집중적으로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왜 가치 소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을까 하는 부분이죠. 즉, 가치 소비는 지금의 트렌드가 아니라 이미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트렌드입니다. 자, 이 트렌드는 결국 제품 홍수 속에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선택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많은 선택지가 있으면은 실제 선택이 어려워지는데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이 바로 가치 소비를 선택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즉, 소비 과정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무겁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가볍게 소비 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가치 소비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고 벼룩 시장이라든지 카쉐어링이라든지 홈쉐어링 같은 이런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는 이 쉴 틈 없이 변하고 있는 이 트렌드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에서 가치 소비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대응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케아라고 하는 이 매장에서 선택하는 제품들은 고객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됩니다. 자, 국내 이케아가 사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도 지금 만 2년 차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도 시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소비자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도로에 이렇게 차들이 주차하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는 이런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들어가 보면은 이런 쇼룸이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쇼룸에서 구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창고에 와서 인출해 가는 이런 방식으로 전개가 되는 매장입니다. 그럼 이런 이케아가 추구하는 비전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더 좋은 생활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가격대의 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즉,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가격대의 제품이기 때문에 가치 소비자들이 보다 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범주의 제품들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상품의 조립, 운반, 설치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 따라서는 상당히 이런 부분을 어려워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케아 광명점은 많은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이런 가치 소비 시장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앞쪽에 얼번 그레미족과 같이 이런 시니어 시장들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셀프 기프팅족, 즉 취미로 자기 스스로에게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시장들입니다. 주로 가전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본다면 스마트폰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른도 아이도 모두 만족하는 그런 시장이 있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 이 컬러링 북 같은 경우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가볍게 선택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가치 소비 시장, 즉 이와 같은 어른 아이 모두가 만족해야 할 수 있는 이런 시장도 가치 소비의 중요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가치 소비자들에게는 무엇을 제공해야 될까 하는 게 마케터로서 역시 문제입니다. 이분들에게는 제품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가치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전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즉 보통 우리는 제품을 팔아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 제품이 아니라 가치를 팔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들이 진짜 원하는 소비 가치가 어떤 게 있는지 찾아봐야 되겠죠. 즉 가치를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된 가치들 중에서 진짜 가치를 만들고 싶은 어떤 가치를 찾아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케아 같은 경우에는 실용적인 그리고 가격 저항이 적은 이런 게 가치를 만들어낸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가치를 만들었다면 이런 가치를 이제 고객들에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전달하는 이 과정들에서 가치를 만드는 것을 우리는 이 가치를 만들어서 전달하는 이런 부분에서 가치를 만드는 것을 우리는 스토리 메이킹이라 그러고 그렇게 만든 가치를 전달하는 것을 스토리 텔링이라 그럽니다. 나아가서 이런 가치를 스토리로 메이킹하건 혹은 텔링하건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것을 실제 실행하는 두잉까지 전개가 되어야 제대로 된 가치가 고객들에게 전이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가치에 해당되는 스토리라는 게 뭘까 하는 겁니다. 스토리. 물론 이야기이죠. 어떤 게 스토리일까? 이걸 마케팅적인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가장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진짜 그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게 바로 이야기죠. 말씀 아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보리수에서 이르시되 이 역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자활, 즉 공자활 이렇게 되는 거죠. 공자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즉 결국은 말씀이죠. 우리 선현들의 말씀, 그 말씀이 이야기로. 그래서 옛날에 모닥불 옆에서 할머니들이 전해줬던 이런 옛날 이야기가 바로 이야기의 전형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마케팅적으로 다시 해석을 하면은 바로 고객 경험을 나누는 이런 이야기들이 되겠죠. 이것을 스토리로 만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순당에서 백세조 이야기라는 것을 꺼내왔었습니다. 지붕유설에 있는 내용을 갖고 백세주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과거의 문서에 있는 내용이지만 여기에 중요한 사실은 바로 백세주가 젊게 살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고 그 원료가 구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기 백세주를 시장에 내보낼 때에 이런 과거의 스토리를 갖고 와서 이 제품과 브랜드의 스토리로 활용을 함으로써 보다 더 쉽게 고객들에게 각인을 시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는 바로 브랜드를 차별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맥락이 되고 있습니다. 자, 처음처럼이라는 것은 가톨릭 대에 계셨던 신윤복 교수께서 쓴 용어지요. 그런데 이것을 술에 갖고 왔습니다. 물론 이 술은 알카리수로 만든 제초의 술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보다 더 쉽게 이 브랜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쉽게, 즉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이 브랜드의 출처가 또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의미가 고객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네임으로 전개가 되었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마케팅을 전개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 되고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자신이 이해하고 내가 누군지를 보다 더 쉽게 알릴 수 있는 이런 스토리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스토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즉 우리가 스토리를 메이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근거가 되는 원천들이 어디 있느냐? 일반적으로 외부에 있습니다. 고객의 스토리에서, 경우 때는 협력업체에서, 아니면 광고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문서에서 이런 스토리들의 원천이 있을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내부에 있기도 합니다. 직원들의 이야기에서, 경영자의 이야기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상품의 내용에서, 내부에 있는 여러 기사거리, 그 안에서 스토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외부적인 스토리는 결국 그 기업의 핵심 스토리와 연결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바로 이 핵심 스토리를 가치화해서 고객에게 전달해야만 시장에서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스토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한 4가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메시지가 아주 명확해야 됩니다. 즉 주제, 교훈적인 요소가 필요하죠. 앞쪽에서 국위백세주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신다면 바로 구기자라고 하는 부분이 젊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100세까지 살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갈등이 있습니다. 예, 지나가던 이 선비가 회초리를 맡고 있는 어떤 늙은이를 젊은 사람이 회초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지요, 이 젊은이한테. 근데 그 젊은이가 실은 아버지였고, 이 노인네 같은 회초리를 맞는 사람은 바로 아들인데 바로 이 백세주를 안 먹이기 때문이다 라는 게 스토리의 핵심이고, 바로 거기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등장인물들이 적절하게 해결하면서 이야기의 흐름을 만든 게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메시지와 갈등과 등장인물과 플롯이 적절하게 배치가 될 때 좋은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스토리를 고객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텔링이라고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문학, 연극, 영화에서 많이 쓰는 방식을 마케팅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의 원천들이 있고, 거기에 이야기가 있고, 이 이야기를 적절하게 마케팅의 채널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알리는 것을 우리는 텔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스토리텔링의 효과는 상품 가치를 명확하고 진솔하게 전달하는 바로 그 진실의 힘에서 나오게 됩니다. 소비자들은 과장된 포장 혹은 허구, 이런 이야기는 이제는 속지 않습니다. 바로 명확한 가치 제한이 없는 그런 스토리는 시장에서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서 시장에 가야 되겠습니다. 예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미국 브랜드이고, 이 브랜드를 설립한 분이 이본 치나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추구하는 가치는 바로 친환경 제품, 즉 좋은 장비와 옷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매출의 1%를 지구를 위해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익의 1%가 아니라 매출의 1%를, 소비보다는 전략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광고에 이 재킷을 사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광고를 냅니다. 기존의 광고와는 전혀 다른 광고이죠. 그리고 파도가 칠 때는 직원들과 함께 서핑을 갑니다. 모든 직원들과 함께, 즉 회사 업무를 전펴놓고, 이와 같은 부분들이 파타고니아의 진실이고, 이것을 가치로 전이해서 이야기를 전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이본 치나드와 파타고니아의 진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부분에서 하나라도 틀어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파타고니아를 브랜드로 좋아할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다음 이것을 이제는 텔링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투잉까지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으로 옮겨야 되겠죠. 실행으로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를 광고하는 거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제품, 직원에 대한 보상, 이벤트 등 모든 활동을 직접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고, 나아가서 소비자들을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이런 활동을 우리는 두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텔링만 한 기업과 두잉까지 한 기업을 보면은 주가 상승률이나 매출 증가율이 확연히 높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텔링을 넘어서 두잉까지 할 수 있어야 되는 시장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실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레드볼이라고 하는 브랜드는 에너지 드링크입니다. 이 에너지 드링크에서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익스트림 스포츠입니다. 자, 익스트림 스포츠는 즉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이 위험을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고객과 함께 이야기하고 구성하고 실행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 행사로 에어레이스 같은 이런 고개 비행이라든지 스트라토스 같은 이런 내용이라든지 혹은 도보와 패러글라이딩만으로 1000km를 넘게 종주하는 이런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브랜드의 진정성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거리를 실제 실행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도 고객들이 스스로 사진을 찍고 동영을 촬영해서 그것을 SNS에 올리는 이와 같은 활동이 전개가 되고 있으니 고객들은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메시지를 바이러스처럼 퍼뜨려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흥미를 자아낼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찾아야 됩니다. 즉 스토리라는 것은 바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번 지나드가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하겠다. 이와 같은 기업 문화에 관련되는 이런 창조적인 이야기. 전 세계 그 어느 기업도 파도가 칠 때 전 직원들이 서핑을 나가는 이런 기업은 없을 겁니다. 이와 같은 흥미를 자아낼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내용물보다는 스타일이 먼저 전해져야 됩니다. 애플 제품들의 대부분이 이와 같은 패키지를 통해서 고객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전자시계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고급스러운 시계로, 물론 이것만이 아닙니다. 기존의 스마트폰도 그렇고요, 노트북도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애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통해서. 그게 바로 스토리가 됩니다. 자, 고객이 원하는 가치,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집어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이것은 바로 마케터의 고유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정리됐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당장 행동에 옮길 수 있어야 됩니다. 마케팅은 죽은 게 아니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죽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케팅을 제대로 한다면은 앞으로도 마케팅을 통해서 기업이 무궁무진하게 지속 가능 경영과 성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속에 있는 마케터는 이 역시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절정 경험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됩니다.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 바로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고객을 제대로 관찰해서 고객 행동 속에서 트렌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트렌드를 발견했다면 이 트렌드를 제대로 해석하고 이렇게 해석된 트렌드를 제대로 실현할 때에 고객 만족이 완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밸류바인의 구자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